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설계 분야죠.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 얘기 좀 하겠습니다. TSMC가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키를 쥐고 있는 대만 업체라는 점 때문인데요. 일전에도 설명했듯이 팹리스라고 있죠. 반도체 설계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팹리스 업체가 설계한 대로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가 바로 파운드리 업체고, 이 분야 1위가 바로 TSMC입니다. 다른 제조업으로 치면요, OEM 같은 업체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라고 하죠. 설계한 대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TSMC가 중요한 것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하웨이가 만든 칩을 생산해 주는 곳이 바로 TSMC이기 때문입니다. 하웨이는요, 지금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하죠. AP라고 하는데요. AP를 비롯한 핵심 반도체 부품을 직접 만들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웨이가 자신만만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자회사인 팹리스 업체 하이실리콘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하웨이 제재에 나서면서 인텔, 퀄컴 등 미국 기업을 비롯해서 팹리스 업체 반도체 설계 자산, IP라고 하죠. 반도체 설계 자산을 제공하는 영국의 ARM도 하웨이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웨이는 바로 자신의 옥동자인 바로 이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자력 갱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하이실리콘은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I와 5G 모뎀 칩 등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5G 모뎀 칩의 경우 삼성전자, 퀄컴, 하이실리콘 정도만 설계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실적도 최근에 급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IT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IC인사이츠에 따르면 하이실리콘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41% 늘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분야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팹리스 업체 하이실리콘은 좋은 편이죠. 1년 만에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업체 순위 역시 25위에서 14위로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그 TSMC의 행보가 하웨이의 진로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하웨이가 칩을 설계한다고 해도 TSMC가 칩을 만들어주지 않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자력 갱생을 위해서는 바로 TSMC 협조가 필수 불가결이라는 얘기죠. 그럼 TSMC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TSMC는 대만 반도체의 대부로 불리는 장중모우가 1987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업계에서 48%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왜 독보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가 하면요, 삼성전자가 2등인데요.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19.1% 밖에 안 됩니다. 2배가 넘죠. TSMC가 대만에서 설립된 기업이라 아무래도 중국과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파운드리 업체의 독특한 성장 방식을 보면 또 꼭 그렇게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설계는 미국, 파운드리는 대만이란 표현이 반도체 업계에는 있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 업계 최고로 성장하는 데는 바로 미국의 도움이 컸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설계 물량을 많이 맡겼기 때문인데요. 미국 눈치를 안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인건비 때문에 제조 시설은 거의 없죠. 제조업은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대만 파운드리는 미국의 설계 발주 물량을 기반으로 컸고, 그래서 양안 관계인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중국과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또 자기 성장 방식 때문에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TSMC의 이중적인 현실입니다. 또 지배 구조 측면에 봐서도요, TSMC는 미국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는 6.38%를 보유한 대만의 행정원 국가발전기금입니다. 6.38%입니다. 지분율이. 그래서 이쪽이 최대 주주로 있지만 JP모건, 뱅가드 등 미국 기관들이 보유한 지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관과 개인을 포함한 외국인 지분이 77%나 됩니다. 여기에다가 정치, 안보, 환경 측면에서도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무력 통일 불사 발언이 있었는데요.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에서도 중국 본토를 향한 경계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진핑 주석의 이런 발언이나 무력 불사 발언이 나오면 군사적 긴장 관계 또한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위기도 TSMC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일단 TSMC는 하웨이와 거래를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유권 미 법무법인으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았죠. TSMC가 직접 만든 제품에 미국 기술이 적용된 비중이 미국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25%를 넘지 않은 것으로 미 법무법인으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웨이와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TSMC가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 입장과는 달리 미국의 반 하웨이 드라이브를 관찰하면서 언제든 미국 편에 붙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지배구조 측면, 또 양안 간의 관계, 또 미국의 설계 물량을 등에 업고 컸었던 성장 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이미 그 미국 측의 우회적 압박도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최근에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굵직굵직한 계약을 따냈다는 것이 그 증거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죠. GPU 분야 1위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암페어를 위탁 생산하기로 삼성전자가 물량을 따냈습니다. 또 퀄컴 역시 삼성전자의 차세대 AP 가칭 스냅드래곤 865라고 하는데요. 이 물량을 위탁 생산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퀄컴도 삼성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IBM도 자사 서버에 탑재할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하죠. 이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긴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새로 확보한 고객 모두가 미국 업체죠. 엔비디아, 퀄컴, IBM 모두 미국 업체입니다. 이들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를 놔두고 모두 2등, 그것도 1등과는 시장 점유율 차이가 꽤 나는 2등인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삼성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다른 모든 관계를 차치하고서라도요. 시장 점유율이 TSMC에 크게 떨어지는 삼성이지만 기술력만큼은 TSMC에 필적한다, 아니면 그 이상이 된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삼성이 라이벌 TSMC 대비 공격적으로 도입한 EUV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 브라 아르곤 ARF라고 하는데요. 이 공정보다 짧은 파장으로 세밀한 반도체 회로 패턴을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EUV 분야에서 삼성이 더 뛰어나다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엔비디아 같은 그 미국 업체를 새로 비즈니스 파트너로 잡게 되는 TSMC가 대만 업체라는 것도 작용했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집중 견제하고 있는 하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칩 생산을 맡고 있는 회사가 바로 TSMC입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TSMC는 다른 글로벌 IT 업체와 달리 향후에도 하웨이와 거래를 지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눈치도 봐야 하고 무역 분쟁의 불똥이 튈 수도 있어서 사업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의 경우는 파운드리는 하웨이와 거래 관계가 없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하웨이 스마트폰에 메모리를 넘겨주고 있지만 파운드리는 하웨이와 거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삼성이 TSMC보다 우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삼성은 확실히 천운을 만났다고 볼 수도 있죠.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사실 애플, 퀄컴을 TSMC에 뺏긴 상황이라 대형 고객사를 잡는 일이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이런 판국에 엔비디아를 잡았습니다. 엔비디아를 잡은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차량용 GPU에서도 테슬라, 도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대형 업체와 협업해 왔다는 점인데요. 삼성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런 대형 업체들도 잡을 수 있습니다. 전장 쪽에서도 앞서갈 수 있다는 얘기죠. TSMC로서는 이런 일이 계속 생기게 되면 하웨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백악관이 하웨이에 대한 제재안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이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 의회 의원 9명에게 사안을 보냈다는 건데요. 당장 제재를 시행하면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업체 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고 하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미국의 지방기업들에게도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2년간의 법 시행 유예 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고 했는데요. 이 뉴스만 놓고 보면 반하웨이 드라이브가 결국 그 사안의 복잡성과 미국 기업의 피해 가능성 때문에 자초되다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류는 계속 간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이대로 끝나려면 아직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입니다. 하웨이와 거래 중단에 따른 부메랑 효과를 우려해 미국 정부가 조금 호흡을 가다듬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정세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웨이가 완전히 손 들기 전에는 이 전쟁은 끝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TSMC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보는 것도 이 반하웨이 전쟁에서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